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죠. 이 중국은 소위 3불 1안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북의 핵 보유국 인정을 이야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하늘엔 B-1B 폭격기 그리고 F-22와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대거 날고 있습니다. 그냥 날까요? 조선말 한반도의 청나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과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죠. 지금 중동이 뜨겁습니다. 폭탄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트럼프, 왜 그랬을까요? 성동격서? 일부에서 이 중동 전문가인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와 한번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 확진 환자 발생했다는 소식 방금 YTN 뉴스로 들으셨죠? 노량진 전체 학원가에 지금 결핵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결핵이 있다는 것은 후진적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미국 가서도 유학생들이 꼭 받아야 되는 게 결핵 검사입니다. 접촉 대상이 500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2부에서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노량진 결핵 사태 왜 무서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국민의당 정동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론 이야기 어떤 상황인지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경제 얘기가 전문지 시간이죠.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예루살렘을 사실 실질적인 분쟁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하고. 근데 이곳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것으로 세계에 공표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인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니파 상당히 지금 거북한 모습입니다. 후폭풍도 예상이 되는데요. 중동 전문가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개의 종교가 만나는 하나의 성지 같은 곳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수도는 원래 예루살렘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수도입니다. 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동부 지역까지 원래 이슬람 신자,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까지 점령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정적 수도는 텔아비브이고요. 네. 이스라엘은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성지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상징적 수도로 선언을 해놓았습니다만 네.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하고 예. 미국 대사관도 옮기겠다라고 하는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CNN이나 AP통신이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중동 대부분 국가들, 팔레스타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터키 대통령까지, 에르도간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즉 다른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세우면서 네. 이미 대규모 전쟁 4차례를 치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어떤 한 나라하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아랍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고 네. 또 아랍의 영토가 다른 그 유럽이 지원하는 또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점령지가 확대되고 있고 네. 그 확대된 점령지의 일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아랍 국가들 또 중동 국가들이 뭐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 특히 예루살렘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고요.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은 또 이슬람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성지이고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해서 알라를 만나고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네. 이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꾸두스라고 합니다. 꾸두스. 예. 꾸두스의 뜻 자체가 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정도로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권 하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아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미국의 과거 1948년 이후의 정책상에서 놓고 보면 굳이 수도라고 명명을 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팔레스타인과 공존하는 형태로 취해오면서 키신저라든지 많은 외교관들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 문제, 중동의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질서 자체를 미국이 깨버렸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두 국가 해결안을 포기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두 개의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 지원하고 또 이스라엘이 위반하고 있는 두 국가 설립안 자체가 팔레스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 팔레스타인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조장을 해서 네. 팔레스타인이 어쨌든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 분리안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일종의 뭐 협상의 전략 중 하나다라고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다른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중동이 사우디도 지금 왕자의 난으로 왕자를 체포하고 이집트에서는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중동의 각국이 자국의 정권 생존에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 이전을 한다고 해도 아랍의 민심을 들끓겠지만은 또 예. 아랍 국가들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예. 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내 정치용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중동 정책을 하면서 가장 미국 내 반발을 샀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 로비 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이죠. 예.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이 점을 파고들어서 예. 이 유대인들의 표를 모으고 또 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사관 이전을 공약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 공약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미국 내 유대인 로비 세력이나 여러 단체들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네. 또 하나는 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검찰의 수사를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쨌든 자신의 지지층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의 호의를 베풀어서 나름의 이제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서 어쨌든 이 검찰의 수사를 좀 물타기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팩트체크 비슷한 건데 소위 말해서 그 사위가 유대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예. 쿠시너, 그죠? 그래서 네. 이방카도 아마 유대주의 쪽으로 개종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네. 흔히 이제 이런 거 나오면은 가십으로 아마 저 사위하고 딸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 또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호감도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예.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미국의 금융계를 이제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유대 자본이고요. 네.
또한 이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의 어떤 자본과의 결탁이 뭐 계속해서 제기돼 왔었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사위도 이 유대인으로 얻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 네. 또 사위의 존재 이런 것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스라엘하고 유대가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개인적인 어떤 친분, 호감 이런 예. 것들도 이번 정책에 반영됐다고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신을 제가 계속 보니까 지금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있는 요르단 그 암만 수도에서 이미 그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이 뭐랄까 데모가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니파들이 지금 직결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수니파들이 지금 단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시리아, 이라크, 예멘들도 지금 이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속속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해결하는, 올해 이게 역으로 도구로 독을 치료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는 걸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문제, 개인적인 친분 문제, 네. 또 뭐 트럼프식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이번에 이제 뭐 선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그 중동의 민심이 자신에게 뭐 이제 자신을 향해서 들끓을 것이고, 네.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동의 과격주의 세력들에게 테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것이라는 건 명확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각국들이 현재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국의 정권 생존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네. 어떤 뭐 립 서비스 차원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오겠으나 미국에 대해서 어떤 뭐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 분명히 이제 잘 알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어쨌든 그 중동의 민심을 끌고 또 테러 위협은 고조되지만은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정책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1967년도에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게 예루살렘을 사실은 뭐 뺏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점령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쭉 그 예루살렘을 다해서 일시적인 수도라고는 생각을 해왔지만 대사관을 옮긴다거나 이런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정부도 모든 국가의 대사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쟁이 7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스라엘이 뭐 예루살렘을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지금 통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스라엘의 이제 안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예루살렘이라는 뭐 국제적으로 또 뭐 이 자국의 어쩌든 민족적 정체성으로 중요한 지역을 네. 이 도시를 이제 수도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향후로도 더 안정적인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바람이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큰 문제는요. 국제법상 전쟁으로 획득한 영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권 국가 체제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예. 어느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점령으로 이 획득한 영토를 자국의 수도로 삼고 또 외국 대사관들도 이렇게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거민들이 네. 지금 반반 나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팔레스타인 쪽,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쪽. 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어쨌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뭐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대사관 이전을 이제 선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도저히 이거는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원한다면은 예. 뭐 이 같은 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공정하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해결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아랍권에서는 더 분노하고 상당히 뭐 성조기를 불태우고 예. 대규모 지금 뭐 시위를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제 분노의 날을 이미 이제 정해서 예. 대규모 이제 반 이스라엘, 반미
이제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도에 이 미국이 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 법안이 통과된 거를 이유를 들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빌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그 법원 개정을 사실 이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행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겠다라는 뭐 본인의 정책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집권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네. 또 이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대통령령 중에 하나가 예. 7개 이슬람 국가의 이 미국 주민들의 미국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이런 이제 대통령령을 이제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자신의 이 지지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네. 상당히 그 반이슬람적 정책을 지금 펴왔었고요. 예. 이제 이 같은 이제 반이슬람적 정책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입지, 지지 세력으로부터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뭐 좀 극단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문 열겠습니다. 양쪽 모두 동의한다면 미국은 이국가 해법도 지지할 것. 이렇게 인용문 닫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남북한 문제와 트럼프가 같이 보고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혹시? 28 분쟁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 문제하고 좀 이렇게 같이 동일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휴전이 되고 네. 아직까지 이제 평화적인 뭐 조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있는 거고요. 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문제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일정 지역을 점령하고 있고요. 예.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점령지에서 철수하라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여러 차례 도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8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이는 행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점령한 지역을 수도로 인정해주고 그 점령을 인정해주겠다라는 쪽으로 좀 나아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무모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 수도 이 사태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 서정민 교수님부터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